설계상의 한국산 명품 경공격기 FA-52 최근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FA-52 경쟁 기종인 그리펜 제조사 SAAB CEO인 미카엘 요한스는 그리펜의 판매가 경쟁 기종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데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 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경쟁국 제조사 CEO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산 명품 경공격기 FA-50이 최근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FA-50의 경쟁 기종인 그리펜의 제조사 SAAB CEO인 미카엘 요한스는 그리펜의 판매가 경쟁 기종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데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 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경쟁국 제조사 CEO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슨 CEO는 8월 26일 사부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전투기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디 그러나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완전히 평등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정치적 요소들에 대해 대항하기 쉽지 않다 판매 부진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요한슨 CEO가 회사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SAAB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스웨덴 정부의 지원과 정치력의 문제로 인한 판매 부진임을 강조하는 식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리펜이 F-16V와 FA-50의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몰락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SAAB 임원진들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펜은 기존 ABCD형을 거치면서 꽤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아공 26대, 체코 14대, 태국 11대 등 자국을 제외한 5개국의 104대를 판매하면서 경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러나 SAAB 임원진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과욕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경전투기에서 미들급 D프형으로 개량이 추진되면서 기존 F404 엔진, 볼보 RM12을 F414 엔진으로 교체, 최대 이륙 중량은 14톤에서 17톤 가까이 늘렸고 전투 행동 반경을 800km에서 1500km로 늘리는 개량 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성능 개량을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단가와 유지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비행 시간당 비용이 27,000달러로 F-16V 24,000달러보다 높으며 브라질의 그리펜 이 제프 도입에 서드러난 개체당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에 달해 FA-50에 비해 약 4-5배 비싼 것은 물론 최신형 F-16V의 대당 단가인 1억 2,200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미들급인 F-16V보다 무장량, 성능, 전투 반경, 항속거리, 추력 등에서 뒤처져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 아래 로우 미들급에서는 FA-50 블록 20이 워낙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과 후속 지원 서비스로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그리펜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어 경전투기로 영역을 확장한 FA-50을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FA-52 설계상의 차이로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선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하드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죠. 거기에 블록 20체계에서 공대공 무장과 ASA 레이더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경공격기 시장에서의 FA-50의 입지는 철옹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아래로 치이는 그리펜인지라 사부 CEO가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FA-50은 폴란드 48대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전세계 1000대 판매 수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에서 독특한 광경이 펼쳐져 국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FA-50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직접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지라 폴란드의 FA-50 도입에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초 폴란드 공군 전투기 대체 사업은 기존 운용하던 러시아 제4세대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 미그-29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그-29가 구형이라고 하지만 한때 시대를 주름잡던 제공 전투기이며 현 시점에도 F-16과 동급으로 간주되는 기체이기에 이것을 처분하고 경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폴란드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지 언론 및 소셜미디어의 네티즌들은
대체기로 FA50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때마다 굳이 KAI가 나설 필요도 없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반이다.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줄게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참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폴란드 군사매체 폴스커 즈브라제이너와 인터뷰를 한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스 노박은 FA50 도입 반대 의견을 잠재우며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이레네우스 노박은 현 폴란드 공군 준장이자 공군 이사회의장 겸 공군 부검사관을 맡고 있는 폴란드 공군 내 핵심 인사인데요. 거의 KAI CEO급의 FA50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팩트 폭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A50은 비행 반경과 연료 탱크가 너무 적지 않냐? 아니다.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의 블록 20은 공중급유가 가능하다. 거기에 F16에 쓰이는 APG-68보다 현대화된 위상배열 ASA 레이더가 들어간다. 두 번째, 그동안 서방 국가 쪽에서 도입했는데 왜 이번엔 동북아의 한국이었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FA50의 첫 시비대는 내년이면 폴란드에 온다.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48대의 FA50은 우리 제1전술 항공단을 한 세대 도약하게 해주는 큰 기회이다. 세 번째, 훈련기라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첫째 날에는 F-35와 같은 공중 우세기가 투입될 것이라.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비들을 투입해야 한다. 복잡하고 정밀한 공격보다는 부대나 기반 시설에 대한 심플한 공격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하위급 전투기일 필요는 없다. 이런 임무가 FA50 도입의 주된 목표다. 네 번째, 그런 임무는 원래 F-16이 하던 것인데 왜 F-16을 더 사지 않았냐? 전투기 구매는 자동차 구매랑 다르다.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말했듯 FA50은 즉시 배치가 가능하다. 거기에 CS 임무 수행에서 F-16은 FA50에 비해 비용이 3배나 더 들고 F-35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섯 번째, 그래도 무장이 약하지 않냐? FA50PL 사양은 F-16이나 F-35같이 AAM-9X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JHMCS를 장착한다. F-16에 탑재되는 AGM-65g 매버릭 공대지,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JDAM GPS 유도탄, 또한 추후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도 운영 가능하다. 거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제 무기인 KGGB 활공 유도 폭탄이 있는데 500파운드 폭탄이 7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FA50은 이미 주야간 전천후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봐. 네, 잘 알겠어요. 그럼 한국은 우리 군의 어떤 파트너인가요? 한마디로 최고다. 그레이트. 현재 보이는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 대단한 생산 능력을 지녔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인류 선도기업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KF-21이라는 FA50보다 고성능의 독자적인 신형 전투기를 개발 중 제가 외국인 파일럿으로 첫 시뮬레이터를 경험했고 아주 인상적이었다. 분명 성공할 것. 우리 대신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려주신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언제 한번 동자동 들리세요.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FA50의 또 하나의 경쟁 기종인 중국의 JF-17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인도 매체 스버라지어의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중국제 JF-17 전투기 절반 이상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진 스페어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절반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JF-17 전투기에 장착된 다수의 러시아 엔진에서 가이드베인, 배기 노즐, 화염 안정기에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 엔진과 부품은 러시아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중국을 패싱해 러시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먼저 들어온 부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엔진과 주요 부품들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업체 킬모프는 RD-93 엔진과 예비, 정비 등을 파키스탄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이 제공받을 일부 물량이 파키스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중국 FC-1, JF-17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 수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중국으로부터 12대의 JF-17A 블록 3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는데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인도산 전투기 테자스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안 자이상카르 HB 제이센 카어은 8월 25일부터 26일 아르헨티나에 공식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관계자들이 인도산 경전투기 테자스에 대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수년에 걸쳐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영국에 의해 무산되고 있었는데요. JF-17이 후보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FA-50 블록 10을 도입하길 원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자국산 부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죠.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는데 그 후로 현재까지 영국의 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50에 들어가는 영국산 부품은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입니다. 이에 인도는 아르헨티나가 관심을 갖고 있는 테자스 전투기에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아닌 인도산 사출 좌석을 달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사출 좌석은 항공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종사를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워낙 고도의 기술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FA-50은 물론 F-35, F-22, KF-21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전투기들도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 93개국 공군에 사출 좌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공군이 전력화된 국가 모두에게 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FA-50의 아르헨티나 판매는 아쉽게도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JF-17이 팔리는 게 아니니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습니다. FA-50이 정치적 이슈였다면 JF-17은 기술적 문제였다는 점에서 나름 다행이고요. 한편 FA-50은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ATT 사업, 그리고 미 해군의 UJTS 사업 총 700대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이 미국 공해군 차세대 훈련기로 도입되게 되면 유지비와 도입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차원이 다른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FA-50이기에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경공격기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 생산 거점을, 이집트를 통한 아프리카 생산 허브를, 그리고 미국 수출권으로 미주 지역 판매 활로를 열게 된다면 4대륙 모두에 조달이 가능한 글로벌 허브 창구를 갖는 전무후무한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니 KAI의 1000대 판매 목표는 과장된 문구가 아닌 매우 현실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잘 만든 FA-50 하나, 중국산 5세대 전투기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한편 중국이 자랑하는 J-20 스텔스기가 동중국해에서 F-35 레이더에 의해 허망하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 스텔스 없는 스텔스기 J-20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FA-50을 수출할 수 있게 결정되었답니다. 가까워진 영국이 수용했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나라도 수출에 문제 없답니다. 폴란드 장성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이면 1000대 판매가 눈앞에 다가올 듯하다. 사부사는 한국이 KF-X 개발 프로그램 시작할 때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인니에 대한 한국 감정이 나쁠 때 돈 몇 푼이면 5세대 플랫폼을 가지게 되고 유럽 판매 지분을 얻는 게 최고의 전략이나 KF-21의 성공이 눈앞이라 그마저도 안 줄 듯하고 폴란드가 가져갈 듯. 아니 그리펜 NG의 문제는 가격이 F-16V와 비해 오히려 비싼데 성능이 뛰어나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F-16을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 그리펜 NG를 사려면 당연히 F-16V를 사는 게 낫지? 솔직히 그리펜 NG의 경쟁 상대는 F-16이지 FA-50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방산이 얼마나 많은 걸 해놨는데 벌었으면 방산에 투자해야지 덕 갖고 일하는 사람 사기 떨어뜨리고 뭐 하는 짓들인지 이 정부는 빨리 내리는 게 상책 대한민국 방산 국방 화이팅. 진작에 사면 되는데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영국에서 반대하니 지금 와서 난리치지. 태국에서 영국 장교가 훈련기가 왜 성능이 좋냐고 해서 결국 수입 무산되었지.
태국 애들은 동체가 흔들린다고 더 좋은 거 사야 한다고 하고 비웃으면서 전투기가 여객기냐고 비웃었지. 지난 5년간 방산을 국가성장 원동력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정부에서 4천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